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세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나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놓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 현수막을 이제 게시했다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고위 보고해 놓고 민주 2030 비하 현수막 논란에 업체가 한 것 논란 불거지자 꼬리 자르기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비하 논란이 불거진 당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19일 당이 아닌 업체가 내놓은 문구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 사무총장 명의로 시 도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게시를 직접 지시했다. 당이 논란이 커지자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을 주제로 게시를 지시한 현수막은 그 문구가 나에게 온 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 등이었습니다. 민주당 공문에서 이번 캠페인은 개인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두는 2030 세대 위주로 진행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 문구가 공개되자 청년 비하이자 혐오 문구 2030을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고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은 이기적인 존재를 묘사했다. 더불어 꼰대당의 청년 인식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되었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TV조선에 아주 뻔질나게 나왔던 사람인데요. 현수막 시안 관련해서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분명히 아쉬움이 있다. 문구와 관련해 오해가 있었는데 그 문구는 이미 삭제 조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사실 나섰다는 것이고 당연히 한준호 홍보위원장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나이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송영길 같은 경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서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주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른바 586 세대라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2030을 좀 무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민주화 운동이고요. 자신은 젊었을 때 민주화 운동에 청년을 바쳤다라는 상황이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어서 특히 영화판에서 계속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정말 서울의 봄이라는 또 영화까지 화려한 주연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지금 현재 개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울의 봄 1980년 8일을 해먹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나이를 언급하는 경우, 저도 나이를 좀 언급했는데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올드한 모습.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또 정말 정치를 수십 년 동안 정쟁만 일삼는 작자들과 너무나 동일한 올드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73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51세. 요즘 만 나이로 한다고 하니까 만 50세인데요. 사회 경력은 어린 나이에 정말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사회 경력, 군 경력만 빼도 25년, 20년 이상이 된 것이고, 이 양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고 수준의 스펙,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수사 등 비교 불가한 수사 실무 경험이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이민에 관련해서 이민을 무조건 대폭 확대된다는 식으로, 물론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하 대표의 생각에서 봤을 때 이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려는 크게 하지 않고, 당장의 산업 현장 내지는 저출산 고령화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큰 고민 없이 그냥 이민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저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그냥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지는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무차별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생각을 좀 가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발언도 자신에 대해서 검찰이 동봉투 살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런 입장을 나오다가 어린 놈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봉투가 살포된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자백 등등의 내용에 따르면은 확인된 내용으로 거의 확인된 내용으로 보이고, 그 송영길이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먼지떨이식 수사를 관행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라면은 일리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나이가 이슈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제도 속에서 나이에 의한 제한이 현재 존재하느냐. 이제는 뭐 유명을 달리 했지만 오랜 기간 이제 싱가포르의 지도자로서 이제 굉장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광류 같은 경우는 생전에 이제 뭐 서구식 이제 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생전에 인터뷰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장 어떤 집의 전체적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가 어떤 동등 가치의 투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뭐 납세 실적, 재산 정도, 그다음에 또 문맹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남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흑인인 경우에는 이제 문맹 여부를 뭐 검사한다던가 내지는 이제 지식 수준을 검사하는 식의 어떤 이런 절차로 흑인의 투표권을 이제 박탈해왔던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1인 1표제, 뭐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래 뭐 의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게다가 전 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수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쳐야 될 이제 자리들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제 영의정과 같은 정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조전랑, 그 다음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제 이른바 삼사라는 곳에서 요직을 거쳐야 이제 정승에 이제 오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건너뛰면 이제 상당한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남이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시의 난을 평정을 해서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그 병조 판서, 그러니까 18세에 이제 묵가에 장원급제를 했다는 것도 이제 굉장한 이력이지만, 이제 묵가에 이제 급제한 이후에 8년 만에 만 8년 만에 병조 판서에까지 오르는 파격적인 이제 승진을 하였습니다. 뭐 세조가 이제 특별히 총애한 이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훈구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유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세조가 사망한 이후에 예종이 즉위하자 이제 훈구파의 견제에 의해서 이제 영모로 죽게 되게 됩니다. 뭐 남자가 뭐 치고 평천하지 못하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왜곡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실제 관료 조직, 공무원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료적 조직, 뭐 대기업이라던가 공기업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러한 관행이 잔존해서 이제 어느 뭐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지는 뭐 본부장, 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거쳐야 될 자리들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이제 이러한 관행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럼 정치는 어떠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 되면 이제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대통령은 만 40대가 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이 내용을 뭐 낮추니 많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 40세를 넘겨야 된다. 국회에는 만 25세가 넘으면 다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연령 제한이 없는 것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을 사실 받은 사람들이 586 세대들이고요.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송영길이가 나이를 언급한 것이 참 역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했을 때가 18세였고 사망했을 때가 33세인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역사상 뭐 최고의 뭐 정복 왕으로서 단순히 영토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어떤 문화적 흐름까지도 창조해냈던 시절이 있고, 이제 뭐 세계의 정말 불멸의 음악가라고 불리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모두 35세 이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정말 지금까지도 뭐 많이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많이 읽히는 전쟁과 평화를 집필한 나이가 만 40세 이전이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 따위를 넘어서 5.16 혁명을 일으킨 것도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예전에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 당시 김영삼 국회의원이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하자, 당시 이제 그 야당의 원로급이었던 유진산이 이제 구상유치라 해서 입에서 이제 젖비린내가 난다는 식으로 폄하했었지만은 뭐 어떻게 시대가 흘러왔는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사람이 좀 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처칠 생각이 나는데요. 그 처칠은 뭐 알려진 바와 달리 청년 시절에 출세를 해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해군 장관, 재무장관을 거치면서 좀 엄청난 이제 그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본인의 오만과 독선으로 대실패를 맞이하게 되고 국회의원 자리도 하원 의원 자리도 잃게 되는 완전 야인 시절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의 등장으로 2차 대전의 발발의 위험이 커지자 다시 이제 정계에 복귀하고 이제 총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전을 주도해서 정말 뭐 영국의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뭐 영국에서는 뭐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뭐 가장 위대한 위인 1위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2차 대전 종전 후에 이제 자신이 이끌던 보수당이 이제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수상 자리에서 실격하게 되고, 이후 이제 1950년에 총선에서 다시 이제 수상에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제 처칠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시절에는 뭐 빛나는 각광을 받기도 하고, 뭐 장관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큰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 좌절을 딛고 2차 대전에서 큰 영광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2차 대전 종전 후에는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시리에 빠져 있다가 말년에 이제 겨우 다시 또 복귀를 해서 이제 약 5년 정도 이제 총리를 맡게 되는데, 말년에 2기의 총리 재임 시절에 대해서는 물론 당시 영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워낙 노쇠하고 뭐 건강도 좋지 않다 보니까 2기 총리 재임 시절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이라는 게 문제가 이제 결국 나이를 젊어서라기보다는 나이를 먹다 보면 뭐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제 능력이 감쇄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그 성공의 요인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아집 이런 것들이 뭐 강해지면서 이제 몰락 등을 자초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있어서 뭐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동을 지금 맞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맞닥뜨린 지금 우리가 지금 변화의 시대에는 그래도 정말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의 모습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에 지금 완전히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리면 어린 대로, 뭐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국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뭐 전 세대가 이제 국가 내지는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사로서, 장관으로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 뭐 본인의 행위,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평가는 뭐 누구나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나이 같은 걸 따지면서 나이 50 넘은 사람을 보고 뭐 젊었니, 어린니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누구도 지금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격동의 시대에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실천이 더 걸맞는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너도 소유주